안녕하십니까. 실험 진행을 맡은 바이오 신약의과학부 글로벌 의과학과 전공 김희수? 유승아입니다. 저희가 진행할 실험은 단백질 정기용동 실험입니다. 교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신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단백질 정기용동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원리 설명을 한 번 더 도와드리자면 SDS 페이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DS 페이지란 전기영동을 통해 단백질을 크기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전기영동의 이동 속도는 질량뿐만 아니라 분자 구조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단백질을 모두 선형으로 만든 후에 구조에 영향 없이 순수하게 질량을 이용해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질이 SDS입니다. 총 명칭은 소듐 도대실 설페이트로 음이온 계면 활성제의 한 종류입니다. 계면 활성제는 단백질이나 핵산의 구조를 깨뜨려서 단백질을 선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 기구에 대한 설명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펫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일정 체적의 액체 또는 기체를 측정하거나 다른 용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중 이번에 실험에 저희가 사용할 피펫은 마이크로 피펫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피펫은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양의 액체를 정확하게 흡입, 분주하는 기구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용량이 존재하고 용량에 따라 적절한 팁과 피펫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은 흡입 또는 분주 조정 버튼을 눌러서 시행하는데 이 조정 버튼에는 두 가지의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정지 구간은 지정된 용량을 흡입하고 분주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후 두 번째 정지 구간은 이렇게 흡입된 이 용량을 분주한 후에 이런 팁에 남은 이 잔유물을 완전히 분주하는 데 사용합니다. 피펫의 사용법을 5가지 단계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간단하게 DW 물로 해서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피 조절입니다. 필요한 볼륨에 맞는 피펫을 선택한 뒤에 피펫의 조정 버튼이나 양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원하는 양을 조절합니다. 네, 두 번째는 준비 단계로 피펫의 끝에 멸균된 피펫 팁을 꽂아줍니다. 세 번째는 흡입 구간입니다. 첫 번째 정지 구간까지 버튼을 누른 상태로 채취할 시료 용액을 피펫 팁에 담근 다음 다시 원래 위치로 천천히 버튼을 들어 올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배입니다. 이렇게 용액을 옮긴 용기에 천천히 담아야 되는 과정인데요. 피펫을 살짝 기울여서 첫 번째 정지 버튼까지 버튼을 눌러서 용액을 분배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로는 배출이 있습니다. 이 팁에 남아있는 용액을 두 번째 정지 구간까지 눌러서 남아있는 시료를 모두 빼준 후 피펫의 위쪽에 있는 버튼을 돌려 피펫 팁을 분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당겨서 뺄게요. 이렇게 하면 5가지 사용 방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피펫을 가지고 SDS 페이지를 4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 정기영동 실험을 진행할 건데요. 총 4단계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과정은 샘플 프리퍼레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미리 실험에 쓰이는 샘플을 총 2가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각각에 들어갈 재료들과 양, 농도를 직접 계산하여서 총 양이 10 마이크로리터의 양으로 만들었고 이후에 100도에서 5분 동안 보관한 후 가져온 샘플들입니다. 이 실험에 사용되는 샘플은 첫 번째로 아바스틴, 두 번째로 마테라 샘플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샘플 로딩입니다. 이거는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 영동에 쓰일 계판을 꺼냅니다. 이게 계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뜯어주세요.
이렇게 생긴 이 겔판에 이 부분 숫자 써 있는 이 부분에 샘플들과 사이즈 마커를 분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고 있는 여기 콤을 빼줘야 됩니다. 콤 뺄 때 여기 이 부분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쏙 빼줘야 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판때기가 있는데요. 뒤쪽에 이 판과 시료가 들어갈 이 겔을 정확하게 껴줍니다. 잘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고정해서 옆에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기에 러닝 버퍼를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판과 판 사이에 버퍼를 먼저 부어주면서 여기 보이는 투겔 선까지 버퍼를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판과 판 사이를 먼저 부어주어야 하는데요. 이 러닝 버퍼가 모자르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단백질 시료들이 러닝을 하는 경우에 잘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러닝 버퍼가 모자란 경우에는 이 사이가 마르기 때문에 실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모자르지 않게 충분히 부어줍니다. 러닝 버퍼를 다 부어주었으면 아까 설명드린 피펫을 가지고 사이즈 마커와 샘플들을 분주합니다. 저희는 1번 폼의 사이즈 마커를 분주할게요. 네, 이후에는 3번의 아바스틴을 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마테라 시료를 분주하겠습니다. 분주가 끝났으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 검은색에 맞춰서 뚜껑을 닫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과정은 전기영동입니다. SDS 페이지를
여기 앞에서 봤을 때 80V 전압 그리고 90분 동안 천천히 러닝을 해줍니다. 천천히 러닝을 해주면 1번 사이즈 마커, 3번 아바스틴, 5번 마테라가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영동을 시작하면 이렇게 밑에 부분에 기포가 점점 올라와서 알맞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기계를 꺼내고 그 후에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부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이렇게 전기영동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과정으로는 스테이닝, 즉 염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레이트를 분리한 후 다음 조심하게 다른 개를 다른 통에 옮겨 담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코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스테이닝이라는 솔루션을 겔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따라준 후 오버나이트, 즉 스테이닝을 시켜줍니다. 이 이후에는 PPT 사진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결과를 분석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이닝 과정입니다. 아까 저기서 보셨던 코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스테이닝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버나이트로 염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사진이 결과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이즈 마커, 빨간색으로 표시된 샘플이 마테라, 마지막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바스틴입니다. 아바스틴은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확연한 밴드 모양으로 그 크기가 구별이 정말 쉽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마테라는 저희가 시료를 만들 때 계산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로 인해 사진으로는 밴드 색깔이 확연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실험 후에 눈으로 보았을 때는 두 가지 시료 모두 그 크기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SDS를 이용한 단백질 크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 전기영동 실험이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멘토링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 1분을 가진 후에 바로 멘토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신약의과학부의 전공 수업 체험 멘토링의 진행을 맡은 글로벌 의과학과 김희수, 유승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가 진행될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공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입학 후 즐기게 될 학부 생활, 마지막으로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전공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신약의과학부는 바이오신약과 글로벌 의과학과 크게 두 가지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 공통으로 개설되는 과목으로는 생물학, 화학, 수학, 세포생물학, 유기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의학용학 외에도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기초과학 교육을 통해 생명현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 고학년에 가서는 전공별, 트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바이오 신약 개발과 의생명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네, 이렇게 4년간의 교육을 도맡아 해주시는 전임 교수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민영 교수님이십니다. 해부생리학, 의학개론, 의학교육, 신약개발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주 연구 분야는 가정의학, 의학교육, 만성질환, 신약개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지연 교수님이십니다. 유기화학, 의학화학, 화학생물학 등 전반적인 화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주 연구 분야는 의학화학, 화학생물학 분자 영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송재민 교수님이십니다. 송재민 교수님께서는 면역학, 세포생물학, 백신학, 바이러스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주 연구 분야는 바이러스학, 감염면역학입니다. 네, 조명원 교수님이십니다. 일반 물리학, 일반 물리 실험, 미적분학, 신경과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물리학, 뇌과학이십니다. 고병준 교수님이십니다. 아까도 보셨죠? 이 교수님은 약물 전달학, 의약품 제조 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바이오 신약 제조 공정 개발 및 평가, 오믹스를 바탕으로 신약 물질 발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과 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동현 교수님이십니다. 생화학 일반 생물학 실험을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유전체 교정, 세포공학, 세포치료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할 경우입니다. 관련 취업 분야로는 크게 제약회사와 정부 출연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바이오 신약 개발 및 발굴, 의약품의 품질 검사, 생산 및 공정관리, 의약품 합성연구원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 출연 기관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생명공학이나 화학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보건위생연구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연구를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 대부분은 석사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석학사 연계 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본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장학제도, 예를 들어 조교 장학생, 연구 장학생, 연구 장려 장학생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신약 개발과 관련된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부문, 연구소, 의약품 생산 공장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상의학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본 학부에서 습득한 기초 의과학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모니터, 임상연구 및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제약업계, 국가기관 연구원 등의 임상의학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수 이수 과목과 공인영어 성적 등의 입학 필수 요건을 만족한다면 국제의과대학인 AUA의 연계 진학을 통해 미국 의사 면허에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인, 진단키트 개발연구원, 바이오 신약 벤처기업 연구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국제의료인이 될 수 있는 AUA 입학 요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글로벌 의과학과 설명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공별, 트랙별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신약 전공입니다. 바이오 신약 전공은 세포 배양, 생물의약품 제조 공정, 의약품 분석 및 품질 관리, 합성화학 기술 등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실험 실습을 통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내 자격증 특강, UROP, 기업체 견학 및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실무 기회를 제공하는 비교과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심화된 전공 지식 함양과 관련 분야 전문 연구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심화 전공 과목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전공으로는 생체재료학, 바이러스학, 제약공학개론, 생물약제학, 의약품 제조 관리 및 규제, 세포배양공학, 제재공학 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의과학 전공입니다. 현재 저희 2명이 소속되어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의과학 전공은 기초 의과학 관련 교과목의 학습, 또한 심화 영어 학습을 병행하여 신약 개발 과정에 초석이 되는 의생명과학 연구 및 임상의료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이런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전공으로는 인체 해부학, 물리학 1, 2, 물리학 실험, 신경과학, 감염 면역학 실험, 임상양리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본 전공의 필수 학점을 이수하고 평점 평균과 공인영어 성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아까 말했듯이 국제의과대학 AUA에 무시험 입학 전형이 가능합니다. 네, 그 무시험 입학이 가능한 AUA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국제의과대학입니다. AUA 교과 과정에는 소그룹 중심의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한 50여 개의 병원과 연계하여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신여자대학교와 AUA는 2009년에 MOU 체결을 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의과학과의 졸업생이 AUA 본과 과정에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AUA에 입학한 글로벌 의과학과의 우수 졸업생들은 AUA 입학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AUA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포함하여서 90학점 이상을 총 이수해야 하고 졸업 시 전 과목 평점이 3.0 이상, 토플이나 IBT 영어 성적이 80 혹은 IELTS 6.5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공 설명에 이어서 이제는 학부 생활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간단한 전공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학 후 1학년 과정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실험 수업인 생물학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수업은 매주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제가 1학년 때 직접 썼던 보고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시는 지해부 및 관찰 실험이 있습니다. 지해부 실험을 통해서 해부에 필요한 기술과 기구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고 각 기관의 위치를 보면서 더 나아가 인체 장기와 포유류의 몸속 구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이듯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해부 실험 이후에 이렇게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점묘화로 해당 사진을 그려보면서 그 기관의 위치와 모양을 좀 더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병아리의 초기 배아 발생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병아리의 이 초기 배아 상태에 대해 관찰을 하고 조류의 초기 배아 발생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의 정도에 따라 그 각각의 발생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실험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해부학 및 조직학 수업입니다. 해부학 및 조직학 수업에서는 인체의 뼈나 근육 등의 위치와 명칭을 배우고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배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컬이라고 하는 머리뼈입니다. 스컬은 6종의 8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앞쪽 이마 부분에 위치한 부분을 프론탈 본, 가장 뒤쪽에 위치한 두정골이라고 불리는 페리에탈 본, 관자 쪽에 위치한 옆쪽 뼈 템포랄 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면 두개골이 있는데 앞면 두개골은 얼굴 부분의 뼈를 의미하며 총 9종의 15개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코뼈라고 불리는 나잘본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근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승모근이라고 불리는 트라페지우스는 어깨를 신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셉스 이두근입니다. 이두근의 첫 번째 작용은 팔꿈 관절과 어깨를 굽히는 기능이며 두 번째 작용은 팔을 회전시키는 전완회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배에 위치한 복부 직근, 렉투스 업도미너스로 일상에서는 흔히 식스팩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근육은 허리를 굽힐 수 있게 해주며 가슴을 골반 쪽으로 당기게도 합니다. 이처럼 인체의 여러 부분의 기능과 명칭을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바로 해부학 및 조직학 수업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카데바 실습입니다. 카데바란 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체로 저희 과는 이론을 통해 배웠던 지식들을 이 카데바 실습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위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에서 진행이 되며 해부학과 생리학 과목별로 각각 한 회씩 총 2회 진행이 됩니다. 책과 수업에서만 보고 배운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파악해보면서 위치를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실습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입학 후 즐기게 될 간단한 과 활동 및 행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 행사입니다. 매년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마다 학생회가 마련한 간단한 간식 쿠폰으로 학생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간단한 샌드위치부터 컵밥, 햄버거 등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그 외에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도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확행 그리고 Color in Our Life 이벤트입니다. 먼저 소확행 이벤트란 말처럼 소소하고 확실하고 행복한 이벤트라는 뜻으로 매달 학생회비를 낸 학우분들 중 한 분을 뽑아서 랜덤으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는 매달 한 분을 뽑아 모바일 금액권을 제공하는 과 행사입니다. 다음으로 Color in Our Life 이벤트란 학우분들의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 소속감 증진과 소통을 위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거나 학우분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등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의 단합 및 선후배 간의 편안한 소통이 가능한 행사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졸업생 특강입니다. 과 졸업생 선배님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재학 중인 학부생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졸업 후 진로 및 학과 생활 등 졸업생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꿀팁 등을 알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개강총회입니다. 매년 3월, 9월 개강을 맞이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이거는 줌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 보니까 6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수업 진행 방식 그리고 배우는 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 중 글로벌 의과학 전공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국제의과대학인 AUA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학과인 만큼 주로 기초의과학 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수업 자료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배우는 과목들은 의학개론, 의료 시뮬레이션 실습, 신경과학, 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기초의과학 과목 관련 교과목의 학습과 심화 영어 학습을 병행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글로벌 의과학 전공에서는 2년간의 의예 과정을 영어로 4년 동안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신약 전공은 이것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포 배양, 생물의약품 제조 공정, 의약품 분석 및 품질 관리, 합성화학기술 등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정에 필요한 과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전망이나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네, 기초의과학 교육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의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다양한 과목들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진로 방향에 대한 선택지도 훨씬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취업, 연구, 임상의학 세 가지 방면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분야의 취업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저희 학과 졸업생 선배님의 사례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 국과수나 한국엔자이 항암제 사업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필수 선택 과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정시와 수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정시의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탐구 30%의 비율로 성적이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저희 학과는 과학탐구에서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를 응시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성적 한 과목의 100분위 점수를 5%를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은 수능 성적을 수능 반영 비율에 따라서 환산 처리한 후 총점에 가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시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과학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화학을 선택하셔서 공부하는 것이 대학교 진학 후에 수업을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학과에서 권장하는 생기부 활동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입시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생명과학 또는 화학 관련 소논문 대회나 심화 연구 실험 활동 또는 독서 활동 등이 큰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랑 친구 또한 3년 내내 희망 진학 분야가 같았던 것도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의 경우에는 저희 둘 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즉 종합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기억에 남고 진학 희망학과에 관련된 교과 분야 활동을 여러 개 뽑아서 그 활동 중에서 점점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추가로 성신여자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사항을 미리 숙지한 후 그 면을 최대한 자소서에 녹이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는 생기부와 자소서에 있는 활동들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자신감 있게 응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5번째로는 저희 학과에 입학할 때 안정권 성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성적은 내신 1점 후반대의 성적으로 입학했고 제 친구는 2점 극초반대의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꼭 높은 성적만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학교 경험들도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안정권 성적이고 꼭 높은 성적만이 합격의 요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은 꼭 필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많은 선배님들의 취업 현황을 보게 되면 대학원을 안 가고 곧바로 취업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대학 진학 후에 4년 동안 공부를 해보다가 어느 분야에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좀 더 깊게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들에게는 대학원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이 취업만 놓고 봤을 때 취업에 있어서 대학원이 무조건적인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바이오신약의과학부의 전공 수업 체험 멘토링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져셨던 궁금증이 해결되고 저희 학과에 대한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